네, 이제 4.7 재보궐선거 딱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전투표도 시작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투표에 참여하면서 선거 열기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철이 송재인 콤비가 이번 선거 관련해서 저희 남산자락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너무 중요한 분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전투표긴 하지만 어쨌건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오늘부터 올랐는데 오늘 오전에 일찍이 투표를 해주셨더라고요. 좀 긴장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구나. 조금 긴장은 됐습니다만은 서울 시민들께서 정직한 서울의 미래에 투표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정직한 서울의 미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네. 저희가 남산자락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많은 분들도 보면 네. 지금 후보님 상당히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손도 흔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남산에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사전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다 1번 찍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선 같은 시간대에 비하면은 다소 좀 낮지만 그래도 보궐선거치고는 좀 높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이런 추세를 봤을 때 후보님께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사전 투표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투표만이 서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만이 정직한 후보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특히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세상이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서울이 만약에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빨리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서울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1년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이제 공표 금지 전까지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사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후보님을 20%포인트가량 앞서는 상태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좀처럼 격차가 좀 줄지 않아서 좀 긴장되거나 초조하실 만도 한데요. 그래도 막판 대역전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가능합니다. 저는 현장에서는 같은 취재 기자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굉장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서울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어제는 청년들을 위한 서울 청년 패스 해서 교통비 할인 교통비 말씀하셨죠. 40% 할인을 발표했고요. 오늘도 여기 방송 끝나고 이제 유세 시작하면서 서울 선언 청년 공약을 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겟팅을 해서 어떤 계층 또 지역별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상당히 반응이 있고요. 네. 특히 제가 제일 관심 쓰는 부분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정말 코로나19에서 이 긴 터널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만드는 거 새로운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 이거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때문에 많이들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 2분 중에 1분이 무주택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 없는 서름 이거 빨리 없애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서울시장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 꼭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 대표 공약인 반값 아파트 말씀을 해주셨고요. 청년 공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동산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LH 사태에 이어서 지금 김상주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있고요. 또 박주민 의원까지 임대료 꼼수 인상 논란 이런 게 좀 불거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좀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후보님께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데 사실 당에서 이렇게 안 도와주나 좀 야속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실 것도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공직자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그 높은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 민주당이 다른 당에 비해서 정의와 공정을 더 많이 추구를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단호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더 많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신
2배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 2배로 더 열심히 잘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입고 계신 옷을 보면 그 후보님 성함만 써 있고요.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명이라든지 또 유세하실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언급을 조금 피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는 그냥 거리두기- 설입니다. 설. 설입니다. 거리두기 네. 혹시 사실 아닌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디자이너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이름을 크게 써달라고 아마 주문들이 있었대요. 지지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크게 써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어쨌건 이낙연 위원장과 김태년 위원장 지도부가 연 이틀 기자회견을 열고 어쨌건 네. 악화한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관련 녹취 잠깐 듣고 와서 얘기 네. 나누겠습니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내노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네, 녹취 듣고 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사죄의 말을 연이틀 전하면 사실 후보님도 뭐 숨은 지지층이 막판엔 민주당에 표를 줄 거다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방송사 다른 KBS 방송사 리포트에서 네. 보면 그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처남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사진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 식당 주인이 나와서 네. 식당에 왔었다. 생태탕을 먹었다라고 증언을 해줬고 지금 뭐 실검에 보면은 페라가모라는 단어가 지금 떠 있을 만큼 우리 유권자들이 이 거짓말을 한 후보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하면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네.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당선됐다? 이거는 저는 글로벌 서울에도 어울리지 않고 네. 또 우리가 G7으로 가는 이런 어떤 국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키운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또 공직선거법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에 네.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투표를 하실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뭐 네. 지금 한껏 자세를 좀 낮추시면서도 오세훈 후보의 어떤 적절성, 적합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사실 정리해 보면 측량 현장에 갔다 안 갔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분명히 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나온 정황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이제는 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오세훈 후보가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취 문제도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실 오세훈 후보의 어떤 이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된 뭐 해명 입장은 뭐 줄곧 한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듣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10년 전에 들고 나왔던 걸 또 들고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제가 그동안 그만큼 깨끗하게 살았다는 반증이 아닌가.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런 때 이 소모적인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세훈 후보는 한마디로 자기는 관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이익을 본 것도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본질에 대해서도 조금 민주당과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뭐 이해 충돌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냐 또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네. 이건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입장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직 시장으로서 그 자신의 그 가족의 땅을 그런 식으로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해 충돌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의 법으로 봐도 이거는 공직자로서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자신의 결정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YTN에 어저께 발표된 거 보면은 YTN이 그 당시에 내곡동 땅과 관련된 그 임대주택 브리핑하는 브리핑하는 장면이 장면이 나갔죠.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글쎄요, 이렇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네. 네, 반면 좀 얘기를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님께 가장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역시 도쿄 아파트긴 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 탄압 때문에 일본으로 옮겨갔던 네. 거라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바로 왜 매각하지 않았냐, 또 뭐 실거주 용도라고 했는데 임대를 내주지 않았냐, 이렇게 해명이 번복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첫째, 그 도쿄 아파트는요, 내곡동 땅 문제를 덮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만든 일종의 마타도아입니다. 네. 이명박 정권의 탄압의 증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또 일본으로 발령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임대를 준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슨 그 팩트가 다 점검이 된 상황이라서 네. 더 이상 이것으로 문제 삼는 것, 이것은 그냥 정치 공세죠. 네. 뭐 정치 공세다, 그리고 오히려 내곡동 땅 의혹을 덮기 위한 뭐 그렇습니다. 공세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의혹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번엔 공약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후보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반값 아파트 말씀을 좀 네. 하셨고요. 네. 또 민간도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공시지가 인상률 뭐 10% 제한,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자꾸 비판적으로 여쭙긴 합니다만 이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공공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하는 이것도 기존의 정부가 추진해온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두 부분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는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국유지나 시유지에 이것을 짓게 되면 네.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부고속도로로 지하화하고 거기에 제가 보기에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 플러스 반값 아파트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일단 공공임대주택에서 76,000호 정도가 나올 수 네. 있습니다. 공시지가 10% 제한을 하는 문제도 이미 당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당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공공과 민간의 참여형, 네. 이것은 제가 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민간에게만 맡기면 민간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파트만 짓게 됩니다. 아파트만 짓지 않고 지금의 이제 21세기형 1인 가구, 2인 가구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 네.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는 21분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수영장이, 이제 쇼핑센터가 이러한 주거의 입지를 굉장히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에게 맡기면 네.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것은 서민의 꿈하고는 멀어지는 것이고 네. 민간만 이것을 하게 되면 양극화가 더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과 함께, 그러니까 서울시가 도서관을 지어주고 서울시가 수영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대신 민간이 거기에 부합하는 다른 어떤 그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앞으로 100년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주거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건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사이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그만큼 또 힘을 쓰고 계시고요. 이제 남은 닷새 동안 후보님이 대역전을 위해서 가장 공들이실 분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계층별 타겟 공약을 하루에 한 가지씩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금융노조에서 제 지지 선언을 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시는 그룹들이 지금 130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처한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 제 공약이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따박따박 서울 시민을 믿고 매일매일 서울 선언을 발표를 하면서 투표일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저는 서울 시민들이 정직한 서울의 미래에 투표해 주실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네, 네. 미래 말씀해 주셨고요. 전직 장관 그리고 다선 의원 출신으로서의 어떤 전문성 거듭 부각해 주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저기 시민분들께도 지나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엄지척하고 계속 눈을 마주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저쪽에서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십니다. 오신 보람이 감사합니다. 있으시네요.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말씀 나눴는데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 이곳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철이 송재인 콤비는 잠시 뒤입니다. 오후 1시 50분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오신환 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 서울타워가 보이는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